일본 교토. 태시라는 이름의 젊은 사무라이가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야마모토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친 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무겁기 때문이다. 태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자신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허했고 진이 빠졌으며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일본 전역에 이름을 떨친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끊임없이 결투를 벌이고 쉬지 않고 훈련하며 예술을 창조하고 철학을 쓰고 며칠씩 명상을 하면서도 결코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0번이 넘는 생사의 결투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결코 방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하는가에서 옵니다. 무사시는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더 쉴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곧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스러운 발걸음으로 영혼을 고갈시키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가입니다. 제1장, 각성, 에너지가 소멸하는 순간. 오사카, 1644년. 태시는 위대한 사무라이가 되겠다는 열망을 품고 19살의 나이에 야마모토 스승의 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는 재능과 규율, 야망이 있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달랐고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채로 깨어나고 훈련하고 밥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하고 그가 훈련 파트너인 켄지에게 물었습니다. 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은 아니야. 많은 수련생들이 불꽃처럼 찾아왔다가 재가 되어 떠나지. 그날 저녁, 태시가 자신보다 실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련생에게 패배한 유난히 잔혹했던 대련이 끝난 후 야마모토 스승이 다가와 나와 함께 걷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도장 뒤에 고요한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며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말해보거라 태시,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태시가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사무라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지? 태시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스승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멈추거라. 너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인정을 받고 눈에 띄기 위해 이곳에 왔다. 태시는 벌거벗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지친 이유다. 너는 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쳐다보지도 않는 관객들을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태시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야마모토 스승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태시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훈련할 때마다 돌을 하나 얻는 것이다. 남과 너를 비교할 때마다 또 다른 돌을 얻는 것이다. 과도하게 생각하고 망설이고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때마다 돌, 그리고 또 돌. 스승은 태시의 마음속에서 그 무게가 진짜로 느껴질 때까지 상상의 돌들을 태시의 손에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너는 훈련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돌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이다. 태시는 텅 빈 두 손을 바라보았지만 그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60번이 넘는 결투를 치렀고 그중 다수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년까지 살았고 결코 방전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아느냐? 태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돌도 짊어지지 않았다. 그의 에너지는 흔들림 없는 곧은 길을 걷는 데서 나왔다. 타인의 인정을 쫓아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1등이 되기 위한 모든 노력,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성취들, 그는 단 한 번도 순수하게 그것이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승이 선언했습니다. 태시, 너는 앞으로 1년 동안 검술이 아니라 무사시의 비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에너지의 일치, 즉 독행도 홀로 걷는 길의 수행이다. 태시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싸우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너의 영혼이 깨진 그릇처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한 결코 싸움에 통달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갈라진 틈을 메우고 그 다음 그 그릇을 채울 것이다. 태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의 훈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독행도의 원칙, 홀로 걷는 길. 다음 날 아침, 야마모토 스승은 태시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무라이에게 필요할 법한 장비, 옷, 두루마리,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산에서 지내는데 필요한 것을 챙겨라. 태시는 여분의 옷, 예비용검, 필기도구, 요리도구, 담요, 책, 공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그는 거대한 짐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쓸모없는 것은 전부 빼내거라. 태시가 짐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혹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썼다. 모든 소유물은 무게다. 모든 집착은 족쇄다.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은 빼버려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만 남겨라. 태시는 마지못해 물건들을 뺐습니다. 짐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더, 스승이 말했습니다. 4분의 1이 더 사라졌습니다. 더. 마침내 태시에게 남은 것은 검 한 자루, 옷 한 벌, 담요 한 장, 그리고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첫 번째 원칙이다. 쓸모없는 것은 전부 버려라. 그들은 조용한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스승은 자리에 앉아 태시에게 마주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사시는 유령처럼 살았다. 맨바닥에서 잤고 맨발로 여행했으며 종종 옷 한 벌 갈아입지 않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너지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짊어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스승은 흙바닥에 거대한 바위를 짊어지고 구부정하게 지쳐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들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걷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이에도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바위, 즉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모욕, 비교, 걱정, 중요하지도 않은 의무를 짊어지고는 왜 피곤한지 의아해하지. 너는 돌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다. 스승은 그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증명하려는 마음, 다른 수련생과 비교하는 마음, 남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마음, 쓸모없는 완벽주의, 인정을 구하려는 마음. 그 말 하나하나가 태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사시는 모든 돌을 치워버렸다. 자신의 모든 생각, 소유물, 행동에 대해 이것이 나의 길에 쓸모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아니라면 망설임 없이 버렸다. 이것이 바로 독행도, 홀로 걷는 길이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 없이 오직 너의 길을 홀로 걷는 것이다. 태시는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쓸모 있는 것을 알 수 있냐고 묻자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통틀어 전사들은 에너지가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일치에서 나오며 영혼의 고갈은 아무 쓸모없는 무게를 짊어지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흩어진 에너지, 분산된 집중력, 필요하지도 않은 돌덩이 아래 짓눌린 영혼들. 스승은 태시를 똑바로 보며 시대를 관통하듯 말했습니다. 독행도를 발견한 자들, 쓸데없는 짐을 벗고 자신의 길을 걷는 자들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더 곧게 걸어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존재와 목적 아래 우리는 이 규율을 실전으로 살려낼 것이다. 돌을 짊어지기 위해 힘을 기르는 대신 돌을 치워버리는 사무라이의 길이다. 스승은 태시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린 자신을 깨달았다면 우리와 함께 걷자.
무사시의 비밀은 두루마리 속에 없다. 쓸모없는 것을 버리겠다는 선택 그 자체에 있다. 태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순함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한 전사들의 계보에 합류하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 너의 돌을 치우기 시작하자. 제3장 시험 돌 치우기 첫째 주 무게가 정체를 드러내다. 스승은 7일간의 수행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비교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저 알아차려라. 3일째가 되자 태시는 경악했습니다. 검을 연습할 때 켄지보다 잘하는지 비교했고 명상할 때 스승이 자신을 보는지 궁금해했으며 밥을 먹을 때 남들이 느리다고 생각할까 봐 서둘렀습니다. 자신이 갈망하는지도 몰랐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7일째에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지친 이유다. 행동하는 자와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자로 마음이 쪼개져 있다. 그 분열이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무사시는 13살에 첫 결투에서 승리한 후 축하하지 않고 홀로 집으로 갔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싸웠다. 그 명료함이 그에게 끝없는 에너지를 주었다. 둘째 주, 행동의 단순화.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곳에 집중하는 행동을 연습할 것이다. 훈련할 때는 훈련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해라. 비교도 연기도 없이 순수한 행동만 해라. 태시는 시도했지만 즉시 실패했습니다. 검수를 연습하며 자세가 맞는지 스승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습니다. 스승이 멈춰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 분열이 에너지가 새는 구멍이다. 스승은 낭비도 긴장도 없는 순수한 타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사시가 싸울 때 그는 오직 싸우기만 했다. 명성을 생각하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았다. 네가 지치는 이유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태시는 이를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서서히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고 힘이 들지 않는 듯한 움직임의 찰나가 드러났습니다. 셋째 주, 비교의 덫. 대련 중 태시는 실력이 뛰어난 수련생 앞에서는 에너지가 곤두박질치고 약한 수련생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이 이유를 묻자 그는 뛰어나고 약한 상대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네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자 앞에서는 부족하다 느끼며 돌을 얻고 약한 자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며 돌을 얻는다. 무사시는 세상 어떤 외부의 것도 당신을 낮게 만들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내면에 있다고 썼다. 비교할 때 너는 너의 에너지를 남의 길에 버리는 것이다. 스승은 눈을 가리고 대련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비교할 수 없게 되자 태시의 에너지는 안정되었고 평가라는 무게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넷째 주, 첫 번째 가벼움. 4주차가 되자 태시는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가도 비교도 연기도 없이 오직 움직임과 존재함만으로 훈련했습니다. 스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행동에 무게를 더하지 않는 평상심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왜 걸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제4장, 전사의 심리학, 일치의 과학. 이 개월차, 스승은 수련생들을 모았습니다. 태시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나는 왜 무사시가 결코 방전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겠다. 영혼의 에너지는 일치할 때 재생되고 분열될 때 고갈된다. 훗날 너희가 배우게 될 현대 지식은 이를 인지부하라고 부를 것이다. 한 가지를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목적이 아닌 타인의 인정을 위해 행동할 때 영혼은 고갈된다. 무사시는 오직 자신의 길에만 봉사하며 에너지를 완벽히 일치시켰다. 오륜서에 적힌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전투에서 불필요한 생각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이를 삶 전체에 적용했다. 이것이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해했던 진리다. 마음을 통제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결과와 씨름할 때 에너지는 고갈된다.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외부에 결박시키는 것이다. 외부가 흔들릴 때마다 너도 흔들리며 영혼이 지쳐간다. 무사시는 무집착을 실천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자유로운 행동이 너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무사시는 생각이 사라지고 행동이 완벽하게 흐르는 무심의 경지에 자주 들어갔다. 그곳에는 비교도 없고
순수한 흐름만 존재하기에 에너지가 무한하게 느껴진다. 전사의 길은 동기부여나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리듬에 있다. 양치질처럼 리듬이 된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무사시는 훈련하는 사람 그 자체였다. 규율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에너지를 보존하며 그것이 무한한 활력이 된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지치지 않는 결투. 4개월 차, 태시는 1년 내내 자신을 쓰러뜨렸던 도장, 최고의 수련생 히로시와 대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라면 불안해했겠지만 새로운 태시는 비교도 없이 차분히 명상하며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히로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대련이 시작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시는 이기려 싸우지 않고 그 순간에만 반응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3분이 지나자 히로시가 지친 기색을 보이며 숨을 헐떡였지만 태시는 막 몸을 푼 사람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5분이 지나자 히로시가 기술적으로 이기고 있었음에도 완전히 진이 빠졌고 태시는 평온했습니다. 7분이 되자 히로시가 숨을 몰아쉬며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스승이 대련을 중단시켰습니다. 히로시가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태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기기 위해 싸웠고 나는 존재하는 데 집중했어. 승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존재함은 에너지를 창조해내지. 그날 저녁 스승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히로시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승리에 집착하며 에너지를 분열시켜 스스로 고갈되었다. 반면 태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반응하며 에너지를 통합했다. 그 통합이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만든 것이다.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었기에 무사시가 60번의 결투에서도 지치지 않은 것이다. 태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에너지는 쌓는 것이 아니라 새는 것을 멈추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이것이 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6장 심화훈련, 산속의 수도원. 6개월 차, 스승은 태시를 레이간도 사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쿠인 스님이 그를 맞으며 이곳에서 왜 홀로 걸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 기상부터 저녁 8시 취침까지 90일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지독한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된 노동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 완벽히 차단된 똑같음이 태시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극에 중독되어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듬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새로운 자극은 에너지를 고갈시켰습니다. 육체 노동 중 우물에서 물을 나르며 태시는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하쿠인 스님이 그 저항이 바로 에너지가 새는 구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기를 바랄 때 에너지가 쪼개지고 온전히 여기에 있을 때 에너지가 흐른다며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시는 아무리 지루한 일이라도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을 했고 피로가 일이 아니라 저항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개월 차, 아침 명상 중 태시의 마음이 햇빛에 걷히는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비워졌습니다. 에너지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 온다는 통찰이 밀려왔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쓸데없는 짐을 벗어던지고 홀로 걷겠다는 선택 속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9개월 차가 되자 태시는 어떤 돌도 짊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완벽하게 현재에 존재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7장 최후의 대결, 진정한 시험. 9개월 만에 도장에 돌아온 태시에게 실전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사무라이를 죽인 잔혹한 낭인 나카무라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태시는 죽음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광장에서 대결이 나카무라는 무자비한 살기로 공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짜증을 냈습니다. 반면 태시는 조금의 저항도 없이 물 흐르듯 정확하게 반응하며 쌩쌩했습니다. 10분이 지나 나카무라가 헐떡일 때 태시의 정확한 타격 한 번으로 낭인은 무장 해제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자 태시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운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존재했을 뿐이요. 승리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존재함은 에너지를 창조하지. 승리 후에도 태시는 인정을 갈구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사시의 비밀이다. 더 많이 쉬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었기에 지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는 치워버림으로써 보존된다. 마지막 진실,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 수년 후 스스로 스승이 된 태시는 무사시에 잔인할 만큼 단순한 비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하는가에서 나옵니다. 타인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내면의 길과 일치할 때 에너지는 무한해집니다.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비교, 완벽주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의 돌을 짊어지고 현실에 저항하며 스스로를 고갈시킵니다. 무사시는 쓸모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재에 존재하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전투의 생존 메커니즘이었고 이를 삶에 적용했기에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당신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돌들을 짊어지고 산만하고 어긋난 채 일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휴식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모든 것에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길에 쓸모가 있는가? 아니라면 타인이 중요하게 여기든 말든 치워버리십시오. 돌을 치우고 곧게 걸으면 에너지는 따라옵니다. 사무라이의 가르침이 완성됩니다. 10년 후 태시는 자신의 도장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방전된 수련생을 맞이합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훈련하는데 왜 항상 피곤할까요? 태시는 미소 지으며 돌멩이를 수련생의 손에 얹어줍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훈련할 때, 남과 비교할 때, 현실에 저항할 때마다 너는 돌을 짊어지는 것이다. 너는 쓸모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이다. 무사시는 어떤 돌도 짊어지지 않았기에 결코 방전되지 않았다. 태시는 훈련장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오너라, 내가 배운 것, 역대 모든 전사들이 발견한 진리를 가르쳐주마. 에너지는 휴식이 아니라 일치에서 나온다. 쓸모없는 것을 치워버릴 때 에너지는 무한해진다. 태시는 수련생 너머를 바라보며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던집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쓸모없는 짐을 짊어지느라 지쳤다면 우리와 함께 걸으십시오. 고든 길은 결코 지치지 않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이 우리를 고갈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전사들과 함께 하십시오. 무사시의 비밀은 돌을 치우고 곧게 걸으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선택에 있습니다. 수련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묻자 태시는 빗자루를 건네며 말합니다. 내게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치워라.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돌을 치워라. 곧게 걸어라. 2번 다시 지치지 마라. 결과에서 벗어나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찾고 너의 길을 홀로 걸어라. 쓸모없는 것은 짊어지지 마라. 이것이 무사시의 비밀이다. 이것이 당신이 결코 방전되지 않는 방법이다.